실비보험 청구, 보험금 받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한 번의 청구가 다른 보험 가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청구가 가입 심사에 걸림돌이 되는지, 불이익이 자주 나오는 3가지 치료, 가입 전에 꼭 지켜야 할 팁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보험의 구동규 팀장입니다. 보험가입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병력이 없어요 라고 하시길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면은 실손보험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불이익이 잦은 3가지 사례를 의학적인 내용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혹시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실손보험 청구 왜 문제가 될까요? 보험사는 가입 심사 시 최근 5년간의 진료, 치료, 검사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 진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남아있는 기록과 보험사 내부의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까지 모두 조회를 하거든요. 특히 보험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 5년간 같은 원인으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의사에게 진단, 투약,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락하게 되면 계약 해지나 보장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고지하지 않더라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순간 해당 질환명, 치료 내용, 진단 코드가 보험사 시스템에 바로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통으로 6번의 도수치료를 청구했다면 보험사 심사 시스템에는 최근 허리치료 6회라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말을 안 하면 모를 거다가 아니라 실손 청구 자체가 자동 고지처럼 적용하는 셈이죠. 그래서 가입 전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심사에서 그 부위에 대한 보장 제한인 부담보가 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6회 치료이지만 청구 이력은 고지 의무사항과 별개의 영역이라서 전산에서 자동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반복해서 하는 물리치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도수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척추나 관절을 잡아주는 치료인데요. 받을 땐 조금 아프고 뻐근한데 끝나고 나면 시원하죠. 저도 여러 차례를 받아봤는데,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척추 관절의 정렬을 교정하고 근육 긴장 완화를 통해 통증을 줄이는 비수술적인 치료예요. 문제는 이 치료가 1:1 맞춤형 치료이다 보니 치료비가 높은 편임에도 대부분 실손보험 비급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자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체외충격파 또한 고강도의 음파를 병변 주위에 전달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석회 침착이나 만성경증을 완화하는 치료인데요. 문제는 실손보험 비급 항목으로 청구가 자주 이뤄지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만성이나 재발성 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당 부위 부담보나 심하면 가입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 제거예요. 건강검진이나 증상으로 위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은 바로 절제술을 합니다. 용종은 대개 선종성 또는 과형성 2가지가 있는데, 선종성 용종은 장기적으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거가 권고되거든요. 용종 제거 후에는 조직검사가 필수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와도 보험사 심사에서는 위장질환 병력으로 남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위대장 점막에 병변이 발생했던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위대장 관련 담보인 수술비나 진단비, 입원비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관절과 인대 수술인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봉합술이나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절제나 봉합술, 이런 수술들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해서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위 담보 제외, 부담보로 가입이 되거나 상해 담보 가입 거절이 굉장히 잦은 것들이에요. 특히 최근에 1, 2년의 수술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최소 2, 3년간 그 부위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는 치료 이력을 공식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순간 해당 질환 부위의 치료 이력이 보험사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 정보는 단순히 내가 가입한 보험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실손보험의 청구 내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에도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가입 심사 시 그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A보험사에 실손 청구한 기록이 있더라도 나중에 B보험사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회를 통해 그대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단명과 치료 내용, 진단 코드, 진료
진료일, 진료 횟수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고지하지 않아도 이미 자동 고지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비 청구라면 왜 가입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보험사는 가입심사에서 최근 5년간의 치료, 진단, 검사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다녀왔다 정도가 아니라 진단명과 진단 코드, 치료 횟수, 치료 간격, 치료 부위, 입원 일수, 통원 횟수까지 분석해서 해당 부위에 질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치료 횟수가 많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 제한인 부담부 조건,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보험료를 표준 보험료보다 비싼 할증 가입과 같이 불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 청구 안 하면 괜찮나요? 내 돈으로만 치료받았으면 기록이 아예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입 심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지 의무가 있어서 최근 5년간 동일 부위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입원, 조직검사, 보액 치료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기록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 시스템에 모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복치료, 보액치료, 조직검사, 동반시술 이 세 가지는 꼭 가입 이후로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손보험 청구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 내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자료가 되는 거고, 한 번 기록이 남으면 다른 보험사 심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웬만하면 청구를 미루고 보험을 먼저 정리한 뒤 치료와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을 생각 중이시라면 도수치료와 보액치료, 조직검사는 꼭 가입 이후로 미루세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